야단 보따리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 옛날 안산이라는 작은 마을에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덩치가 다른 아이들보다 2배나 되는 여자아이였지요. 아버지는 크게 태어났으니 그만큼 덕도 많이 쌓으라는 의미로 이름을 대덕이라 지어 주었답니다. 대덕이는 성장하면서도 체격이 무척 컸는데 또래 아이들보다 2배는 되었지요. 옆마을 큰아이들이 찾아와 아이들을 괴롭히면 대덕이가 항상 나서서 막아주곤 하였답니다. 마을 아이들에게 대덕이는 마치 수호신과 같았지요. 그렇게 대덕이가 무럭무럭 자라 18세가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몹쓸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쓰러져 몸져눕고 말았답니다. 그리하여 대덕이는 아버지에게 드릴 약을 찌러 장터로 향하고 있었지요. 대덕이 사는 마을은 외진 곳이다 보니 장터를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대덕이는 산을 넘고 있었는데 웬 건장한 사내들이 나타나는 것이었죠. 이곳을 지나려거든 돈을 내거라. 아니 돈을 내라니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요. 아니 인연이 돈을 내라면 낼 것이지 무슨 말이 그리 많은 것이냐. 한번 혼나봐야 돈을 내겠느냐. 보아하니 힘없는 사람들에게 돈이나 뜯는 왈패들 같은데 그리 살지 마시오. 네, 돈이 있어도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줄 돈은 없으니 어서 길이나 비키시오. 아니 인연이 터진 입이라고 어디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이냐. 그러면서 사내 중 하나가 대덕이에게 갑자기 주먹을 날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대덕이는 사내의 주먹을 손바닥으로 감싸쥐고 휙 낚아챘는데 사내가 산 밑으로 떼굴떼굴 굴러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남은 사내 둘이서 한꺼번에 대덕이에게 달려드는 것이었죠. 그러자 대덕이는 두 사내의 목덜미를 한꺼번에 잡아서 휙 하고 던져버리니 두 사내들도 산 밑으로 떼굴떼굴 굴러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힘없는 사람들 돈이나 뺏으며 그렇게들 살지 마시오. 대덕이는 손을 탈탈 털면서 다시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집에 들러 아버지 병세를 말해주니 약값으로 5냥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진 것은 2냥인데 약값이 5냥이라니 무척 난감한 것이었죠. 저 혹시 2냥어치만 주시면 안 될런지요. 뭐 사정이 그렇다면 그리는 해주겠지만 병이 낫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대덕이는 어쩔 수 없이 2냥어치만 약재를 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냥어치 약으로는 아버지가 치료될 수 없다고 하니 대덕이는 걱정이 많았지요.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아예 벌이가 없으니 당장 생계까지 큰일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덕이는 이런저런 걱정을 하며 다시 산을 넘어오고 있었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이번에는 10명도 넘는 사내들이 대덕이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올건이 어서 오거라. 내 너를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아니 이번에는 또 무슨 일로 날 기다린 것이요. 두목 인연입니다요. 어허, 내년이 내부아들을 내동댕이 친 것이냐? 어찌 여인의 몸으로 사내들을 그리 내동댕이 칠 수 있단 말이냐? 어디 오늘 한번 혼 좀 나보거라. 두목의 말이 끝나자 사내들이 우르르 대덕이에게 한꺼번에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대덕이는 가장 가까운 사내들부터 집어던져 버리고 또 한꺼번에 여러 명씩 잡아 산 밑으로 밀어버렸지요. 그러자 순식간에 조물애기들은 모두 산 밑에 굴러가 있고 두목만 하나 남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어찌 내게 덤비지 않는 것이냐. 무릎을 털썩 꿇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몰라 배웠습니다요. 이런 분인 줄도 모르고 나대었으니 죽을 죄를 죄었구먼요. 알면 되었다. 그나저나 내 놈들 때문에 아버지 약재가 모두 못 쓰게 되었으니 이를 어쩔 것이냐. 아 그거라면 염려치 마십시오. 지들이 약재를 10배로 쳐드리겠습니다요. 뭐 그럼 그리하거라. 그나저나 형님 같은 분이 우리 패거리에 들어오시면 정말 끝내주겠구먼요. 아니, 나더러 행인들 돈이나 뺏으란 말이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형님같이 힘이 세면 이런 일 안 해도 돈벌이가 많습니다요.
두목이 돈벌이라고 말하니 대덕이는 귀가 번쩍 트이는 것이었습니다. 돈벌이라 그래 무슨 일로 돈을 번단 말이냐. 사실은 지들이 장터 상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지방에서 올라온 덕파리 패거리 놈들에게 죄다 빼앗기고 말았구먼요. 그놈들 두목 덕파리가 어찌나 힘이 센지 지들이 다 달라붙어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권을 모두 빼앗기고 쫓겨나 이렇게 산에서 살게 되었구먼요. 그래 뭐 사정은 대충 알겠고 상권을 다시 찾으면 돈은 얼마나 벌 수 있는 것이냐. 돈이야 쓰고도 남을 만큼 벌 수 있지요. 지들이 직접 가지고 있던 상단만 해도 달에 좋기 100냥은 벌 수 있구먼요. 그리고 대장간도 있고 또 기생집에서 받는 보호비만도 꽤 짭짤합니다요. 그럼 내 몫은 얼마나 되느냐. 만약 형님이 우리 두목이 되어주신다면 죄다 형님 것이구먼요. 그리고 애들에게는 생활비만 넉넉히 주시면 됩니다요. 가만히 들어보니 그리만 된다면 아버지 약값도 해결되고 생계도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 생각 좀 해볼 터이니 며칠만 말미를 주거라. 그리하여 대덕이는 아버지 약재를 20냥어치나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재를 다려 아버지에게 드릴 수 있었지요. 그런데 또 쌀독에는 쌀이 다 떨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왈패두목이 제안한 것이 자꾸만 생각나는 것이었죠. 왈패짓을 한다는 게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당장 생계가 막막하니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병든 아버지와 땅 한 쪽 없어서 일도 없는 어머니가 살아가려면 대덕이가 결단을 해야만 했지요. 그렇게 쌀도 다 떨어져 꼬박 이틀을 굶고 나니 부모님들이 무척 걱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대덕이는 결심을 하고 두목을 찾아갔지요. 아이고 형님 어서 오시지요. 얘들아 오늘부터 우리 조직의 두목이 되실 큰형님이시다. 그러니 깍듯이 모시거라. 그렇게 대덕이는 팔자에도 없는 왈패들의 두목이 되고 말았답니다. 앞장서거라. 상권을 빼앗은 자들에게 날 안내하거라. 그러자 왈패들은 우르르 대덕의 뒤를 따르며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빼앗긴 상단으로 곧바로 쳐들어갔지요. 아니, 내 놈들이 아직 혼이 들난 것이냐? 얘가 어디라고 찾아오는 것이냐? 여러 소리 말고 내 놈들 두목이나 어서 나오라 하거라. 이분이 새로 오신 우리 두목님이시다. 그러니 내 놈들 두목에게 어서 인사드리라 말하거라. 허허, 내 놈들이 드디어 실성을 했구나. 빨래나 하고 있어야 할 여인을 데려와 두목이라니 기가 차 말도 나오지 않는구나. 그렇게 입구에서 실랑이를 하고 있자 잠시 후 패거리 두목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덩치도 대덕이보다 훌쩍 큰 것이 거대한 산이 우뚝 서 있는 것만 같았지요. 아니 날 뭘로 보고 콜리게 계집을 데려온 것이냐. 조선팔도에서 나 덕팔이라 하면 모르는 이가 없고 갓난아기들도 울다가 멈춘다는 것을 모르고 찾아온 것이냐. 이왕 이렇게 찾아왔으니 오늘 밤 내 수청이나 한번 들어보거라. 계집치고 체격이 제법 큰 것으로 보아 밤일도 잘할 것 같구나. 상대편 두목의 덩치가 어찌나 큰지 대덕이도 움찔할 정도였습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알 터. 입은 그만 놀리고 어서 덤벼보거라. 대덕의 말이 끝나자마자 집채만한 주먹이 쉥 날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두목의 주먹이 대덕의 어깨를 스치기만 했는데도 대덕의 몸이 휘청거리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대덕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잽싸게 두목의 뒤로 돌아 허리를 감싸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땅바닥에 거꾸로 내려꽂았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땅바닥으로 머리부터 떨어진 두목의 목이 뚝 하고 부러져 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두목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다 죽어가는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부하들도 깜짝 놀라 두목을 들것에 실어의원에게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대덕의 부하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만세를 외치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형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요. 형님이라면 저놈을 꺾을 줄 알았지요. 이제 우리는 살았습니다. 형님 덕에 상권을 다시 찾게 되었으니 이제서야 지들도 밥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구먼요.
그리고 장터 상권의 새로운 주인이 되신 것을 감축드립니다. 그리하여 대덕이는 조선 최초의 여두목이 되었는데 대덕이의 소문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었죠. 덕파리라 하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덕파리를 계집이 꺾었다니 왈패들 세계에서는 난리가 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로 인해 대덕이는 아버지 약값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생계도 해결이 되었지요. 그렇게 약값과 생계가 해결이 되고 나니 대덕이는 한시름 놓을 수가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덕이는 부두목 종파리를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요, 형님? 그래, 내 할 말이 있어 불렀느니라. 지금부터 내 말 잘 듣거라. 상단과 대장간에서 나오는 수익금과 기생집에서 나오는 보호비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힘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빼앗거나 사기를 쳐서 돈을 벌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우리 패거리에서 버는 돈의 절반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쓸 것이니 그리 알거라. 아니, 형님, 버는 돈의 절반이나 그리 쓴다면 너무 많이 쓰시는 게 아닌지요?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나눌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토달지 말거라. 그리하여 대덕이는 버는 돈을 모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돈을 이자 없이 빌려주기 시작하였습니다. 단량을 빌려주면 추수를 해서 단량만 갚으면 되었고, 쌀 2섬을 빌려주면 추수가 끝나고 2섬만 갚으면 되었지요. 땅 한 조각도 없어 힘들게 살아오신 부모님들을 지켜본 대덕이는 없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된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당장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짜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었답니다. 마을 한켠에 오두막을 지어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거두어 주고 밥도 주었지요. 그러다 보니 그런 대덕이의 소문은 이 마을 저 마을에 퍼졌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잔뜩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마을 한켠이 거렁뱅이촌이 된 것 같았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은 쉬지 않고 늘어나는 것이었죠. 대덕의 소문이 땅끝까지 퍼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덕이는 버는 돈의 절반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해지는 것이었죠. 그런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리대금으로 재미를 보던 양반네들과 관아의 관리들까지도 대덕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덕이가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있으니 양반네들과 관리들에게 비싼 이자를 주고 빌리는 사람들이 없어진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사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 양반들과 관리들이 모여서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대덕이는 전국에서 계속 몰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난리가 나고 말았답니다. 당장 먹을 끼니를 대주기도 힘에 부치는 것이었지요. 형님, 이러다 우리 상단이 거덜나겠구먼요. 이쯤에서라도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건 안 된다. 우리가 포기하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산단 말이냐. 포기 말고 무슨 수가 없겠느냐. 수가 있기는 하나 형님 맘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수가 뭔지 어서 말해보거라. 우리 마을 말고도 전국에는 장터가 많이 있습지요. 그리고 장터에는 저희들 같은 패거리가 운영하는 상단들이 꼭 있습니다요. 덕파리가 우리 상단을 힘으로 빼앗은 것처럼 형님이라면 능히 가능합니다요. 그 말에 대덕이는 그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을 돕기는커녕 빼앗는다는 것은 아버님의 가르침에도 맞지 않았고 자신의 이름하고도 맞지가 않았지요. 덕을 많이 쌓으라고 아버지가 이름을 대덕이라 지어주었는데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모여든 사람들 중에는 병치료를 받지 못해 죽는 사람도 나오는 것이었지요. 식량을 구할 돈도 부족하다 보니 약값은 더군다나 대줄 수도 없었답니다. 식량은 떨어져가고 환자들은 치료조차 받을 수 없다 보니 대덕이는 결국 큰 결심을 하고 말았습니다. 종파라 앞장서거라. 가까운 곳부터 하나씩 칠 것이다. 알겠습니다요. 형님. 그리하여 대덕이는 가까운 장터부터 하나씩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선 최고의 싸움꾼 덕파리를 꺾었다는 소문에 대덕이에게는 덤벼보려고도 하지 않는 곳들이 많았지요. 허나 그래도 끝까지 버티는 패거리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위로 아래로 거꾸로 모두 땅바닥에 내려꽂아 버렸답니다. 그로 인해 두목들의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져 나가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대덕이는 전국 장터를 돌기 시작하였는데 어느새 대덕이를 따르는 무리가 수백도 넘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이동하는 모습은 마치 전쟁을 나가는 군대와도 같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 장터의 왈패들은 덤벼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미리 도망가거나 아예 자청해서 상권을 바치는 자들이 많았지요. 그렇게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지방을 평정한 대덕이는 조선에서 제일 큰 상단이 있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수백의 부하들이 말을 타고 대덕이의 뒤를 따르니 마치 장관이 따로 없었지요. 말을 탄 수백의 무리가 한양에 당도하자 한양은 시끌벅적한 것이었습니다. 대덕은 한양에 당도하자마자 곧바로 한양패거리 소굴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한양의 왈패들도 죄다 모여 있었는데 좋기 일백은 되어 보였지요. 그런데 한양의 패거리들은 죄다 검으로 무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대덕이는 미리 정탐꾼을 보내 한양 패거리의 움직임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한양 패거리가 검을 들고 대덕이를 막아서자 대덕이가 한마디 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을 내려놓고 물러나면 멀쩡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검술로 무장한 일당백 무사들이다. 어디 감히 조물애기들을 데리고 와서 큰 소리 치는 것이냐? 안 되겠다고 생각한 대덕이가 손을 들어 신호를 하자 어디선가 화살이 날아와 두목의 상투에 꽂히는 것이었습니다. 보았느냐? 이번에는 내 놈들 목에 화살이 꽂힐 것이다. 그러자 어느새 활을 든 궁수들이 한양패 거리를 포위하고 화살을 겨누고 있는 것이었지요. 이 화살은 독화살로 스치기만 해도 모두 죽을 것이다. 그래도 한번 해보겠느냐? 그러자 화들짝 놀란 한양패 거리들이 잔뜩 겁을 먹고 모두 흩어져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대덕이는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한양까지 손쉽게 차지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양패 거리 소굴에는 잡혀서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대덕이는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모두 풀어주었답니다. 그러자 잡혀있던 사람 중에는 선비 복장을 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대덕이에게 다가와 말하는 것이었지요. 고맙소. 덕분에 풀려날 수 있게 되었으니 신세를 지게 되었소이다. 무슨 일로 잡혀 있었는지는 모르오나 이제 안심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네, 언젠가는 반드시 오늘 입은 은혜를 갚을 날이 있을 것이요. 그렇게 선비는 대덕이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길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양까지 접수한 대덕이는 드디어 전국 상권을 차지하고 말았답니다. 조선 왈패 패거리들의 두목이 되었던 것이었지요. 그렇게 한양까지 모두 접수한 대덕이는 다시 자신의 텃밭인 안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몰려온 불쌍한 사람들을 다시 돌보기 시작하였지요. 이제는 금전도 넉넉하니 사람들을 굶길 일은 없었습니다. 창고도 곡식으로 가득하고 아픈 환자들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대덕이의 마을은 희망이 넘치고 있었지요. 어떤 사정이 있어 재산을 탕진한 사람들, 희망조차 없어 삶을 포기하려던 사람들, 각자의 수많은 사연들로 스스로 삶을 연명할 수 없던 사람들에게 대덕이는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느 날 갑자기 안산 관아의 관졸들이 들이닥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대덕이란 여인이냐? 이리 나와 오라를 받거라. 아니, 오라를 받으라니 무슨 죄로 오라를 받으라 하는 것이오. 아하, 말이 많구나. 가보면 알 것이다. 아니, 우리 형님이 뭔 죄를 졌다고 오라를 친단 말이오. 얘들아, 이 자들이 무례하기 짝이 없구나. 형님을 지켜라.
부두목 종팔의 말이 떨어지자 부하들이 순식간에 100여 명이나 몰려나와 관졸들을 애워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분위기는 금방 살벌해지고 말았지요. 대덕의 부하들은 금방이라도 관졸들을 묵사발로 만들 분위기였습니다. 그러자 사또까지 찾아와 말하는 것이었지요. 고발장이 접수되어 그러니 조사만 마치면 금방 나올 것이요. 그러니 대덕두령만 잠시 갔다 오면 별탈 없을 것이외다. 사또까지 찾아와 조사만 하고 보내준다 하니 대덕이는 사또를 따라 관하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수백의 부하들까지도 관하로 쫓아가는 것이었지요. 부하들은 관하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또는 대덕이를 관하로 데려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죠. 조사를 시작할 때까지 잠시 옥에 들어가 있으시오. 영문도 모르는 대덕이는 사또의 말대로 일단 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단단히 잠기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대덕이는 조사를 시작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조사할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밤이 지나 다음날이 되어도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대덕이는 답답해 견딜 수가 없었지요. 아니, 조사를 언제 한다는 것이야? 관아의 밖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부두목, 이거 이러다 우리 두목님이 못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당장이라도 쳐들어가 두목님을 꺼내와야 하지 않겠소?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거라. 자칫 잘못하여 관졸들이 다치기라도 한다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니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대덕이 옥에 갇혔다는 소문이 금세 퍼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대덕의 도움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관하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는데 좋기 수천 수만은 되어 보였습니다. 마을이 생긴 이래 지금처럼 많은 사람이 모인 적이 없었지요. 기다려도 대덕이가 나오질 않자 분위기는 점점 살벌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지요. 아니, 죄 없는 대덕이를 잡아다 가둔 사또는 왜 코빼기도 안 비치는 것이야? 이러지 말고 모두 들어가서 다 때려 부숩시다. 밖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사또와 관리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목숨을 부지할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또는 마을 양반들과 짜고 벌인 일이다 보니 또 쉽게 포기할 수도 없었지요. 그렇게 사또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이 관아의 대문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가 관아를 박살내기 시작하였지요. 관졸들은 모두 도망가고 사또와 관리들은 사람들에게 잡혀 마당에 무릎이 꿇리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사또를 향해 몽둥이질을 하려 하였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손에 방망이를 든 사람들과 암행어사가 등장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선비 복장을 한 사람이 나와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내 놈은 양반들과 합세하여 그동안 백성들의 재산을 수없이 갈취해왔다. 그러니 내 놈의 죄가 가볍다 할 수 없을 것이며 또 내 놈의 부정으로 나라의 세금이 새어나갔으니 너는 나라의 재산을 훔친 도적이렸다. 아니, 니신데 무슨 말을 그리 험하게 하는 게요. 나는 암행어사 박문수다. 내 이름을 들어는 봤겠지. 그리하여 사또와 관리들 그리고 부정을 저지른 양반들까지 모두 잡혀 옥에 갇히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대덕이는 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지요. 대덕이가 풀려 나오자 수많은 사람들은 대덕이를 외치며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구름처럼 몰려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니 관아가 떠내려갈 정도였지요. 고생 많았네. 이제 모두 해결되었다네. 아니, 선비님은 한양 패거리들에게 잡혀있던 분이 아니신가요? 그렇다네. 그때는 내가 신분을 밝힐 수 없었으니 자네가 양해해 주게나. 그랬었군요. 선비님이 암행어사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네. 여인의 몸으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었더구먼.
그래서 자네도 함께 조사를 해보았다네. 그런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자네는 정말 멋지더군. 자네가 조선의 말패들을 평정하고 나니 조선의 범죄들도 많이 줄었더구먼. 그리하여 나도 자네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여인인지 무척 궁금했었다네. 그랬었군요. 덕분에 일이 잘 해결되어 다행입니다. 이번에 다시 한양에 가면 내 자네를 주상께 말씀드리겠네. 조정에서도 못하고 있는 일을 자네가 하고 있으니 당연히 상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나. 과찬입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덕이와 말을 마친 어사 박문수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대덕이가 있는 안산 땅은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지요. 악덕 양반들과 관리들까지 모두 사라졌으니 그야말로 태평성대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사 박문수의 이야기를 들은 임금 영조는 대덕이가 참으로 기특하였답니다. 그리하여 대덕이에게 큰 상을 내려주었지요. 여인이라 벼슬은 내릴 수 없다 보니 인삼무역권과 청나라 교역권까지 주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대덕이는 조선 최고의 상단에 거부까지 되었지요. 그리고 대덕이 사는 마을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삶의 희망을 찾게 되면서 희망터라는 이름도 얻게 되었답니다. 옛날 삼국지에서 유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착한 일이라면 작다고 해서 망설이지 말 것이며 악한 일이라면 작더라도 하지 말 것이다. 작더라도 남을 도울 수만 있으면 도와야 한다는 말이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